텍사스 오스틴의 10월 밤 공기는 여전히 따뜻했다. 68세 김영자는 한인교회 친목 모임에서 돌아오는 길, 운전대를 꽉 쥔 채 신호등 앞에서 멈춰 섰다. 빨간불이 켜져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초록불보다 빠르게 달리고 있었다. 우리 시어머니는 그냥 ATM이야.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교회 지하실에서 젊은 엄마들끼리 모여 앉아 웃으며 나눈 대화. 영자는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우연히 들었다. 더 충격적인 건 아들 데이빗이 그 말에 크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는 것이었다. 맞아, 엄마는 우리 가족 은행이야. 비밀번호도 우리가 다 알고. 30년 전 남편과 함께 이 땅에 발을 디뎠을 때의 영자는 꿈이 많았다. 아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고 미국에서 성공한 한인 가정을 만들겠다는 꿈. 그 꿈을 위해 오스틴 작은 한식당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했다.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주방 보조, 서빙, 그리고 마침내 요리사가 되기까지. 손에는 칼자국과 화상 자국이 켜켜이 쌓였고 허리는 구부정해졌지만 통장 잔고는 조금씩 늘어갔다. 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영자에게 남은 건 오스틴 외곽의 작은 집, 한 채와 평생 모은 저축 27만 달러, 그리고 아들 가족뿐이었다. 그때부터 데이빗의 요청이 잦아졌다. 엄마, 아파트 보증금 좀 빌려줄 수 있어? 곧 갚을게. 엄마, 수진이가 간호사 자격증 따려면 학비가 필요해. 우리 투자라고 생각해. 엄마, 차 고장났는데 수리비가 3,000달러래. 당장 출근해야 하는데. 영자는 언제나 그래, 그래라고 답했다. 아들의 성공이 곧 자신의 성공이라고 믿었으니까. 데이빗이 교회에서 집사로 임명되고 수진이 병원에서 정규직을 얻었을 때 영자는 뿌듯해했다. 자신의 희생이 결실을 맺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빌려달라는 말은 사라지고 필요하다는 말만 남았다. 아들의 신용카드 청구서를 영자가 자동이체로 내는 게 당연해졌다. 며느리의 명품 핸드백도, 가족 여행비도, 심지어 손자 제이슨의 태권도 학원비까지. 할머니는 돈 많잖아. 그냥 쓰던 집에서 혼자 살면서 뭘 그렇게 아껴. 작년 추수감사절 저녁, 수진이 웃으며 던진 말이었다. 그때 영자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가족이니까라는 말로 자신을 달랬다. 오늘 저녁까지만 해도 그랬다. 교회 친목 모임에서 김 권사님이 영자씨, 참 자랑스러운 아들 두셨어요.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고라고 말할 때까지는. ATM이야.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뀌었지만 영자는 차를 움직이지 않았다. 뒷차가 경적을 울렸다. 그제야 영자는 엑셀을 밟았다. 집에 도착해서 영자는 지갑에서 은행 카드들을 꺼내 식탁 위에 늘어놓았다. 데이빗의 이름이 적힌 보조카드 3장, 공동계좌 카드 2장, 그리고 자신만 쓸 수 있는 카드 1장. 마지막 카드가 유일하게 자신의 것이었다.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 뱅킹에 접속했다. 지난 5년간의 거래 내역을 쭉 훑어보았다. 아들 가족을 위해 쓴 돈이 8만 6천 달러. 자신을 위해 쓴 돈은 1만 2천 달러. 식비와 의료비, 그리고 가끔 언니에게 보내는 용돈이 전부였다. 나는 정말 ATM인가? 거울을 보니 68세의 할머니가 서 있었다. 주름진 얼굴, 염색이 벗겨진 희끗한 머리카락, 그리고 30년간 한식당에서 일한 흔적이 남은 거친 손. 하지만 그 눈빛만은 아직 살아있었다. 영자는 책상 서랍에서 빨간 공책을 꺼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5년간 가계부를 적어온 공책이었다. 첫 페이지부터 천천히 넘겨보았다. 데이빗의 아파트 보증금 1만 5천 달러, 수진의 학비 8천 달러, 신차 계약금 1만 2천 달러.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췄다. 가장 충격적인 건 작년 크리스마스 기록이었다. 제이슨 장난감 500달러, 하와이 가족여행 4,500달러, 수진 코치백 800달러. 그런데 자신의 크리스마스 선물란에는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가족의 ATM이었구나. 영자는 공책을 덮고 일어났다. 부엌에 가서 물 한 컵을 마셨다. 찬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면서 머리가 맑아졌다. 남편 철수가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아마도 영자야,
내가 너무 착해서 문제야라고 했을 것이다. 철수는 항상 사람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심지어 가족에게도. 영자는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다. 은행 홈페이지에서 고객센터 번호를 찾았다. 24시간 상담이 가능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 30분. 내일 아침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었다.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오스틴 커뮤니티 뱅크입니다. 저 카드 해지하고 싶어요. 네, 고객님. 분실이나 도난 당하셨나요? 아니요. 그냥 더 이상 다른 사람이 쓸 수 없게 하고 싶어요. 영자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68년을 살면서 자신만을 위한 첫 번째 결단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전화를 끊은 후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텍사스의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다. 남편과 함께 이 집으로 이사와서 처음 본 밤하늘도 이랬다. 그때의 영자는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했다. 이제 68세의 영자도 새로운 미래를 그려보기 시작했다. ATM이 아닌 한 사람으로서의 미래를. 새벽 3시 영자는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어젯밤 카드 해지 전화를 한 후부터 마음이 계속 뛰었다.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과감한 결정을 내린 적이 없었다. 침대에서 일어나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다. 해야 할 일들을 종이에 적어보았다. 1. 모든 보조 카드 해지 완료 확인이. 공동계좌 개인계좌로 전환. 3. 자동이체 모두 해지 4. 비밀번호 변경 5. 데이빗 이름으로 된 모든 권한 삭제. 은행 온라인 시스템에 로그인했다. 다행히 새벽에도 대부분의 업무가 가능했다. 영자는 차근차근 목록을 따라 작업했다. 가장 어려운 건 마음이었다. 각 항목을 처리할 때마다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갓 태어났을 때의 작고 빨간 얼굴, 첫걸음마를 뗄 때의 환한 웃음, 대학 졸업식에서 자랑스럽게 사진을 찍던 모습. 하지만 그 아들이 나를 ATM이라고 했어. 영자는 마음을 다잡고 마지막 단계를 완료했다. 오전 6시가 되자 모든 작업이 끝났다. 이제 데이빗은 영자의 돈을 한 푼도 쓸 수 없게 되었다. 샤워를 하고 평소처럼 아침 준비를 했다. 김치찌개를 끓이고 밥을 지었다. 하지만 혼자 먹기엔 너무 많았다. 예전엔 데이빗 가족이 가끔 아침을 먹으러 오곤 했었다. 오전 8시 50분, 집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번호를 보니 데이빗이었다. 엄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왜? 엄마, 큰일 났어. 카드가 다 막혔어. 영자는 침묵했다. 엄마. 지금 수진이랑 수진 엄마랑 브런치 먹으러 사우스 오스틴 그 유명한 레스토랑에 왔는데 카드가 하나도 안 돼. 완전히 망신당했어. 목소리에서 당황과 분노가 섞여 나왔다. 매니저까지 나와서 다른 결제 방법이 있냐고 묻더라고. 수진 엄마 앞에서 이게 뭐야? 당장 카드 다시 열어줘. 안 돼. 영자의 대답은 간단했다. 뭐라고? 엄마, 농담하는 거야? 농담 아니야. 나는 내 ATM이 아니거든. 전화 너머로 순간의 정적이 흘렀다. 엄마, 그게 뭔 소리야? ATM. 누가 그런 말을? 내가 했어. 어젯밤 교회에서. 수진이랑 같이 웃으면서. 데이빗의 목소리가 급격히 작아졌다. 엄마, 그건 그냥 농담이었어. 엄마가 우리를 많이 도와주신다는 뜻에서. 농담. 영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30년 동안 이 나라에서 허리 굽혀가며 일해서 모은 돈을 내가 마음대로 쓰는 게 농담이야? 엄마, 지금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야. 여기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어. 수진 엄마도 뭐라고 생각하겠어. 제발 카드만 다시 열어줘. 싫어. 영자는 전화를 끊었다. 5분 후 다시 전화가 왔다. 이번엔 수진이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얼마나 창피한지 아세요? 창피? 내가 더 창피했어. 내 며느리가 나를 ATM이라고 부르는 걸 듣는 게. 어머님, 그건 정말 농담이었어요. 제가 어머님을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왜 돈 달라는 말만 하지? 안부는 묻지도 않니? 수진이 말문이 막혔다. 어머님,
일단 저희가 여기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나중에 집에 가서 이야기해요. 내 돈으로는 안 돼. 너희 돈으로 해결해. 영자는 이번에도 전화를 끊었다. 1시간 후 집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데이빗의 차가 있었다. 영자는 문을 열지 않았다. 엄마, 문 열어줘. 이야기하자. 싫어. 돌아가. 엄마,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끼리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가족이면 존중해야지. 나를 ATM 취급하는 게 가족이야? 문 밖에서 데이빗과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둘이 뭔가 다투고 있는 것 같았다. 이거 다 내 잘못이야. 데이빗의 목소리. 내 잘못? 당신도 같이 웃었잖아. 수진의 목소리. 영자는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의견을 분명히 말한 기분이었다. 오후 2시 전화가 또 울렸다. 이번엔 수진의 어머니 클라우디아였다. 영자 씨, 저 클라우디아예요. 우리 애들이 많이 실수했나 봐요. 클라우디아는 한국에서 온 지 40년 된 1세대 이민자였다. 영자보다 7살 많았다. 실수가 아니야, 클라우디아 씨. 진심이었어. 그래도 가족인데. 너무 극단적으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소문나면 어떻게 해요? 소문? 내가 교회에서 ATM 소리 들은 건 괜찮고. 클라우디아가 한숨을 쉬었다. 영자 씨, 나이 들어서 외로우시겠지만 자식들까지 멀리 하시면 안 되죠. 나중에 아플 때 누가 돌봐줄 건데요? 지금까지 누가 돌봐줬어? 나는 은행 역할만 했지. 돌봄은 받은 적 없어. 그래도 이렇게 카드 맞고.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은 아니죠? 영자의 혈압이 올라갔다. 치매? 나보다 머리 나쁜 사람이 치매 얘기를 해? 영자 씨,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대로 말한 거야. 30년 동안 허리 굽혀서 일해서 모은 돈 계산도 못하는 사람이 치매 소리 하지 마. 영자는 전화를 끊고 핸드폰도 껐다. 저녁 7시 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더 거세게 두드렸다. 엄마, 나 데이빗이야. 문 열어줘. 영자는 문 가까이 가서 말했다. 돌아가. 내일 은행 가서 유언장부터 다시 쓸 거야. 유언장? 엄마, 정신 차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뭘 잘못했냐고. 5년 동안 내 돈 86,000달러 쓰면서 고마운 줄도 모르고 나를 ATM이라고 부른 게 잘못 아니야. 문 밖이 조용해졌다. 아마 그 숫자를 처음 듣고 놀란 것 같았다. 86,000달러. 그렇게 많이. 그렇게 많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노후 자금이 다 너희한테 갔어. 데이빗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엄마, 미안해. 정말 몰랐어. 몰랐다고. 매달 내 카드 청구서 내가 내는 거 모르고, 너희 아파트 보증금 내가 낸 거 모르고, 알긴 알았는데, 엄마가 워낙 잘해주셔서, 당연한 줄 알았어. 당연한 게 어디 있어. 나도 사람이야. 존중받고 싶어. 영자는 소파에 앉아 눈물을 흘렸다. 화나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30년 만에 자기 마음을 털어놓은 후에 흘리는 눈물이었다. 밤 9시 집이 조용해졌다. 데이빗 가족이 돌아간 것 같았다. 영자는 냉장고에서 남은 김치찌개를 꺼내 데워 먹었다. 혼자 먹는 저녁이었지만 오랜만에 맛있게 느껴졌다. 식사를 마치고 컴퓨터를 켰다. 은행 잔고를 확인해 보니 14만 1,000달러가 남아 있었다. 5년 전 27만 달러에서 절반 가까이 줄어든 셈이었다. 이제부터는 내가 관리한다. 영자는 메모장에 계획을 적기 시작했다. 1. 내일 은행 가서 상담받기. 변호사 만나서 유언장 수정하기. 3. 재정계획 다시 세우기. 4. 나를 위한 계획 만들기. 마지막 항목을 적으면서 영자는 웃었다. 68년을 살면서 나를 위한 계획을 세워본 적이 언제였을까? 밤 11시, 잠들기 전에 거울을 봤다. 아침에 봤던 것과 같은 68세의 얼굴이었지만 뭔가 달라 보였다. 눈빛이 더 단단해져 있었다. 나는 ATM이 아니야. 나는 김영자야. 거울 속에 자신에게 말하고
영자는 30년 만에 가장 깊게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7시, 영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어제의 결단 이후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진 기분이었다. 간단히 아침을 먹고 오스틴 시내에 있는 커뮤니티 뱅크로 향했다. 은행 로비에는 아직 사람이 많지 않았다. 접수 데스크에서 개인 자산 상담을 받고 싶다고 말하자 젊은 직원이 안내해 주었다. 김 여사님,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상담사 미셸은 30대 후반의 친절한 여성이었다. 제 계좌를 정리하고 싶어요. 그리고 유언장도 다시 써야 할 것 같아요. 영자는 지난 5년간의 거래 내역을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했다. 미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다. 여사님, 이 금액들이 모두 자녀분께 지원하신 것들인가요? 네. 8만 6천 달러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갚으신 분이 있나요? 한 푼도 없어요. 미셸이 한숨을 쉬었다. 여사님, 이런 경우를 종종 봅니다. 특히 아시아계 고객분들 중에 가족에게 너무 많이 주시다가 본인 노후 자금이 위험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이라도 정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먼저 모든 공동계좌를 개인계좌로 전환하고 자동이체도 여사님이 직접 승인하는 것들만 남기세요. 그리고 유언장은 어디서 쓸 수 있죠? 저희 은행과 협력하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콜먼 변호사님인데 한국 문화를 잘 이해하세요. 소개해드릴까요? 영자는 그날 오후 콜먼 변호사와 약속을 잡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다. 데이빗이었다. 엄마, 어디 갔어? 집에 없더라고. 은행 갔다 왔어. 은행에서 뭐 했는데? 내 돈 정리했어. 그리고 오후에 변호사 만날 거야. 변호사? 엄마, 뭐 하려고? 유언장 다시 쓸 거야. 전화 너머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뭐라고? 유언장. 엄마, 너무 극단적이야. 우리가 그렇게 잘못했어. 극단적인 게 아니야. 현실적인 거야.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미리 정리해두는 거지.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봐.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이라면 나를 ATM 취급하지 말았어야지. 영자는 전화를 끊고 집에 들어갔다. 오후 2시 콜먼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났다. 60대의 온화한 백인 남성이었다. 김 여사님, 상황을 들었습니다. 먼저 현재 유언장을 보여주실 수 있나요? 영자는 5년 전에 작성한 유언장을 꺼냈다.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상속한다는 간단한 내용이었다. 이걸 어떻게 바꾸고 싶으신가요? 일부는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일부는 한국에 있는 언니에게 주고 싶어요. 아들에게는 조건을 걸고 싶어요. 어떤 조건이요? 영자는 생각해둔 계획을 설명했다. 아들이 2년 동안 재정적으로 독립적으로 살면 상속분의 30%를 줍니다. 5년 동안 독립하면 50%를 주고요. 만약 다시 제게 돈을 요구하거나 저를 불경하게 대하면 상속분을 줄입니다. 콜먼 변호사가 메모를 했다. 흥미로운 접근이군요. 행동 기반 상속.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조건들을 명확히 해야 해요. 재정 독립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불경한 대우가 무엇인지 정확히 정의해야죠. 2시간 동안 상담한 후 새로운 유언장의 초안이 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니 현관문 앞에 데이빗과 수진, 그리고 수진의 어머니 클라우디아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님, 하루 종일 어디 계셨어요? 수진이 달려왔다. 변호사 만나고 왔어. 클라우디아가 나섰다. 영자 씨, 우리 좀 들어가서 이야기합시다. 이웃들이 다 보잖아요. 영자는 마지못해 문을 열었다. 네 사람이 거실에 앉았다. 엄마, 진짜 유언장 바꿨어? 데이빗이 물었다. 아직 안 바꿨어. 다음 주에 바꿀 거야. 어머님, 너무 성급하시는 거 아니에요?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성급한 게 아니야. 5년 동안 생각할 시간이 충분했어. 클라우디아가 끼어들었다. 영자 씨, 교회에서 소문났어요. 아들 카드 막았다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상관없어. 내 인생이야. 하지만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인 사회에서 살려면, 체면. 영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내가 ATM 소리 들을 때는 체면 생각 안 했으면서. 클라우디아가 당황했다. 그건 애들이 농담으로 한 말이고, 농담이라면 왜 아무도 웃지 말라고 안 했어? 왜 데이빗이 같이 웃었어? 데이빗이 고개를 숙였다. 엄마, 정말 미안해. 그때는 생각이 짧았어.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해. 수진이 입을 열었다. 어머님, 저희가 뭘 해야 할까요? 말씀해 주시면 다 할게요. 독립해. 내 돈에 의존하지 말고 너희 힘으로 살아봐. 하지만 어머님,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아파트 렌트도 비싸고 제이슨 학비도 있고. 그럼 더 싼 아파트로 이사가. 제이슨 학비도 너희가 벌어서 내. 클라우디아가 다시 끼어들었다. 영자씨,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혈육이 어디 가겠어요? 너무한 게 아니야. 교육이야. 30년 동안 이 나라에서 살면서 배운 게 있어. 미국 사람들은 18살 되면 독립해. 우리 데이빗은 35살인데 아직도 엄마 돈으로 살고 있어. 데이빗이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 우리가 정말 독립하면 다시 예전처럼 될 수 있어. 영자는 잠시 생각했다. 예전처럼은 안 돼. 하지만 새로운 관계는 가능해. 서로 존중하는 관계로. 어떤 조건이에요? 2년 동안 내 도움 없이 살아봐. 그러면 유언장에서 내 몫을 늘려줄게. 하지만 다시 나를 불경하게 대하거나 ATM 취급하면 그때는 정말 끝이야. 클라우디아가 숨을 헐떡였다. 영자씨, 혹시 우울증이나 정신적인 문제는 없으세요? 이런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시는 걸 보면. 영자가 벌떡 일어났다. 정신적인 문제. 내가 미쳤다는 소리야? 그런 뜻이 아니라. 요즘 노인분들이 외로우시면. 외로운 건 맞아. 하지만 미친 건 아니야. 오히려 지금까지가 미친 거였어. 내 전 재산을 다른 사람 주고 살았으니까. 영자는 부엌에 가서 물 한 컵을 마셨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다들 나가줘. 오늘은 더 이야기하기 싫어. 어머님, 나가달라고 했어. 세 사람이 마지못해 일어났다. 문 앞에서 데이빗이 돌아보며 말했다. 엄마, 진짜 2년이면 돼. 너희 마음먹기에 달렸어. 하지만 이번엔 진짜야. 농담 아니야. 그들이 떠나고 나서 영자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빠졌다. 저녁 7시 전화가 울렸다. 교회 김 권사님이었다. 영자 집사님, 안녕하세요. 네, 권사님. 혹시 데이빗이 하는 말이 사실인가요? 카드를 막으시고. 사실이에요. 아이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영자는 사정을 간단히 설명했다. ATM이라고요? 아이고, 그 철없는 것들이. 영자 집사님, 마음 많이 상하셨겠어요. 네, 많이 상했어요. 하지만 너무 극단적으로 하지 마세요. 가족이잖아요. 교회에서도 소문이 나면. 권사님, 저는 이제 교회 소문보다 제 존엄이 더 중요해요. 김 권사가 잠시 말이 없었다. 영자 집사님 말씀이 맞아요. 저도 아들한테 너무 많이 해줘서.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하지만 완전히 관계를 끊지는 마세요. 끊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그날 밤 영자는 새 유언장 초안을 다시 읽어봤다. 생애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가 담긴 문서였다. 침대에 누우며 생각했다. 앞으로 2년 동안 데이빗 가족이 정말 독립할 수 있을까? 아니면 며칠 후에 다시 찾아와서 용서를 빌까? 어쨌든 영자는 더 이상 ATM이 아니었다. 이제는 존중받아야 할 한 사람, 김영자였다. 일주일이 지났다. 데이빗 가족으로부터는 연락이 없었다. 영자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조용한 시간이 필요했다. 토요일 오전 뒷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옆집 박선영이 담장 너머로 말을 걸었다. 영자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선영은 62세로 영자보다 6살 어렸다. 남편을 3년 전에 먼저 보낸 과부였다. 한국에서 왔지만 이민 2세대라 영어도 자유로웠다. 그냥저냥요, 선영씨. 혹시
데이빗 일 때문에 힘드시죠? 영자가 놀랐다. 어떻게 아세요? 한인 사회가 워낙 좁잖아요. 소문 들었어요. 영자의 얼굴이 붉어졌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선영이 담장을 넘어왔다. 집으로 들어가서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해요. 두 사람은 영자에 부엌에 앉았다. 선영이 입을 열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영자 씨가 너무 과격하다. 아들을 너무 몰아붙인다고 했어요. 영자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하지만 김 권사님이 진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ATM 소리를 들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 반응이 확 바뀌었어요. 어떡해요? 그럼 당연하지. 나라도 그랬을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나이 드신 여자분들은 다 영자 씨 편이에요. 영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영자 씨, 제가 먼저 경험했어서 하는 말인데. 잘하셨어요. 선영 씨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선영이 쓴웃음을 지었다. 제 딸이 서울에 있거든요. 결혼하고 애 둘 낳고. 남편 돌아가신 후에 딸이 계속 돈 달라고 하더라고요. 손자 학원비, 사교육비. 한 달에 2,000달러씩. 맞네요. 처음엔 저도 기뻤어요. 딸이 저를 필요로 한다는 게. 외로웠거든요.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딸이 저를 사랑해서 전화하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전화한다는 걸.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 깨달으셨어요? 작년 제 생일이었어요. 딸한테 전화했는데 엄마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하고 끊더라고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전화가 왔어요. 돈 달라고. 어떻게 하셨어요? 영자 씨처럼 딱 끊었어요. 앞으로는 특별한 일 있을 때만 도와주겠다. 매달 보내는 용돈은 끝이라고. 딸이 뭐라고 했어요? 처음엔 화내고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한 달 동안 전화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게 그 후에 진짜 안부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영자의 눈이 밝아졌다. 정말요? 네. 돈 없어도 엄마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지금은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졌어요. 영자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다. 선영 씨, 그럼 제가 잘한 거예요? 당연하죠. 영자 씨, 좋은 엄마라는 게 뭔지 아세요? 뭐죠? 자식을 위해서 순교하는 게 아니라 자식이 독립적인 어른이 되도록 돕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는 거고요. 그 말이 영자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근데 영자 씨,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아들 생각만 하고 계실 건 아니죠? 글쎄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기를 위해서 뭔가 해보세요. 68년 살면서 정말 자기만을 위해 해본 게 있어요? 영자는 생각해봤다. 없었다. 항상 남편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였다.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시작하세요. 여행이라도 가보세요. 혼자요? 혼자가 어때서요? 저는 혼자 크루즈도 타고 라스베이거스도 가고 그래요. 크루즈요? 영자는 TV에서만 보던 크루즈를 떠올렸다. 크고 화려한 배, 맛있는 음식, 다양한 쇼. 재밌어요. 특히 혼자 가면 더 자유롭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그날 저녁 영자는 컴퓨터 앞에 앉아 크루즈 여행을 검색해봤다. 갈베스턴에서 출발하는 카리브해 크루즈가 있었다. 7박 8일, 1,200달러. 1,200달러면 데이빗이 한 달에 쓰는 돈보다 적네. 영자는 용기를 내어 예약 페이지를 클릭했다. 그런데 전화가 울렸다. 데이빗이었다. 엄마. 목소리가 많이 달라져 있었다. 이전의 당당함 대신 조심스러움이 묻어났다. 왜? 엄마. 우리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집에 가도 돼. 무슨 이야기? 엄마가 말한 조건. 받아들일 생각이야. 영자의 심장이 뛰었다. 정말? 응. 수진이랑 진지하게 얘기했어. 우리가 너무 안일했던 것 같아. 1시간 후 데이빗이 혼자 왔다. 수진은 집에서 제이슨을 돌보고 있다고 했다. 엄마 앉아. 데이빗이 소파에 앉으며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게 뭐야? 우리 가계부야. 수진이가 지난 일주일 동안 정리했어.
영자가 봉투를 열어보니 엑셀로 인쇄된 표가 들어있었다. 수입과 지출이 자세히 적혀 있었다. 엄마 말이 맞았어. 우리 수입의 거의 2배를 쓰고 있었어. 그 차이를 엄마가 메워주고 있었고, 영자는 표를 천천히 봤다. 매달 데이빗 가족의 수입은 $4,500, 지출은 $7,800였다. 차액 $3,300를 영자가 부담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일단 아파트부터 옮길 거야. 지금 렌트가 $2,800인데 $1,800짜리로 옮기려고 해. 좀 멀어지긴 하지만. 그리고 차도 팔 거야. 할부금이 월 $450인데 중고차로 바꿔서 할부금을 없앨 거야. 수진이는 뭐라고 해? 처음엔 싫어했어. 친구들 앞에서 체면이 깎인다고. 근데 내가 확실히 얘기했어. 더 이상 엄마 돈으로 체면 차리지 말자고. 영자는 아들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놀랐다. 35년을 살면서 이렇게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모습은 처음이었다. 그럼 진짜 2년 동안 내 도움 없이 살 수 있어? 할 수 있을 거야. 수진이도 주말에 파트타임 일하기로 했어. 간호보조일인데 시간당 $15야. 그래.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데이빗이 눈물을 글썽였다. 35살까지 엄마한테 의존하고 살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그것도 모자라서 ATM이라고 하고. 됐어. 이제 알았으니까. 엄마도 미안해. 너를 너무 어린애 취급했나 봐. 독립할 기회를 안 줬나 봐. 데이빗이 고개를 들었다. 아니야, 엄마. 기회는 있었어. 내가 안 한 거야. 쉬운 길만 택한 거지. 영자는 30년 만에 아들의 진짜 어른 같은 모습을 보았다. 그럼 이제 정말 시작이야. 힘들 텐데 괜찮아. 괜찮아. 오히려 설레어.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어떤 건지 궁금해. 데이빗이 돌아간 후 영자는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다. 크루즈 예약 페이지가 그대로 떠 있었다. 이제 정말 나를 위해 써도 되겠다. 영자는 용기를 내어 예약 버튼을 눌렀다. 갈베스턴 크루즈 7박 8일, 4달 15일 출발. 예약이 완료되자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두려우면서도 설렜다. 6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자기만을 위한 여행이었다. 그날 밤 선영에게 전화했다. 선영 씨, 크루즈 예약했어요. 정말요? 잘했어요. 언제 가세요? 다음 달 15일이요. 7박 8일. 와, 좋겠다. 처음이죠? 네, 처음이에요. 근데 좀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요? 혼자 가는 게. 그리고 돈 쓰는 게. 선영이 웃었다. 영자 씨, 68년 살면서 자기 돈으로 자기를 위해 여행 한 번 가는 게 뭐가 무서워요? 당당하게 가세요. 그럴까요? 그럼요. 그리고 크루즈에서는 같이 여행 온 사람들끼리 금방 친해져요. 외롭지 않을 거예요. 전화를 끊은 후 영자는 거울 앞에 섰다. 김영자, 이제 진짜 시작이야. 내가 주인공인 인생. 거울 속에 68세 여인이 처음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날 밤 영자는 가장 편안하게 잠들었다. 꿈에서는 푸른 바다 위에 하얀 배가 나타났다. 그 배 위에서 영자는 바람을 맞으며 자유롭게 웃고 있었다. 2주 후 크루즈를 떠나기 전날 밤. 데이빗이 새 아파트로 이사를 마쳤다는 연락이 왔다. 엄마, 새 집 어때? 사진을 보내왔다. 이전보다 작고 오래됐지만 깨끗했다. 좋아 보인다. 엄마 크루즈 잘 다녀와. 그리고 사랑해. 마지막 말에 영자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데이빗이 돈 이야기 없이 사랑한다고 말한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다. 나도 사랑해. 힘들면 언제든 전화해. 하지만 돈 달라는 전화는 하지 마. 알겠어, 엄마. 약속해. 그날 밤 영자는 새 유언장 초안을 다시 읽어봤다. 생애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가 담긴 문서였다. 침대에 누우며 생각했다. 앞으로 2년 동안 데이빗 가족이 정말 독립할 수 있을까? 아니면 며칠 후에 다시 찾아와서 용서를 빌까? 어쨌든 영자는 더 이상 ATM이 아니었다. 이제는 존중받아야 할 한 사람, 김영자였다. 일주일이 지났다.
데이빗 가족으로부터는 연락이 없었다. 영자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조용한 시간이 필요했다. 토요일 오전 뒷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옆집 박선영이 담장 너머로 말을 걸었다. 영자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선영은 62세로 영자보다 6살 어렸다. 남편을 3년 전에 먼저 보낸 과부였다. 한국에서 왔지만 이민 2세대라 영어도 자유로웠다. 그냥저냥요, 선영 씨. 혹시 데이빗 일 때문에 힘드시죠? 영자가 놀랐다. 어떻게 아세요? 한인 사회가 워낙 좁잖아요. 소문 들었어요. 영자의 얼굴이 붉어졌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선영이 담장을 넘어왔다. 집으로 들어가서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해요. 두 사람은 영자의 부엌에 앉았다. 선영이 입을 열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영자 씨가 너무 과격하다. 아들을 너무 몰아붙인다고 했어요. 영자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하지만 김 권사님이 진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ATM 소리를 들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 반응이 확 바뀌었어요. 어떡해요? 그럼 당연하지. 나라도 그랬을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나이 드신 여자분들은 다 영자 씨 편이에요. 영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영자 씨, 제가 먼저 경험했어서 하는 말인데. 잘하셨어요. 선영 씨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선영이 쓴웃음을 지었다. 제 딸이 서울에 있거든요. 결혼하고 애 둘 낳고. 남편 돌아가신 후에 딸이 계속 돈 달라고 하더라고요. 손자 학원비, 사교육비. 한 달에 2,000달러씩. 맞네요. 처음엔 저도 기뻤어요. 딸이 저를 필요로 한다는 게. 외로웠거든요.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딸이 저를 사랑해서 전화하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전화한다는 걸.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 깨달으셨어요? 작년 제 생일이었어요. 딸한테 전화했는데 엄마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하고 끊더라고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전화가 왔어요. 돈 달라고. 어떻게 하셨어요? 영자 씨처럼 딱 끊었어요. 앞으로는 특별한 일 있을 때만 도와주겠다. 매달 보내는 용돈은 끝이라고. 딸이 뭐라고 했어요? 처음엔 화내고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한 달 동안 전화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게 그 후에 진짜 안부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영자의 눈이 밝아졌다. 정말요? 네. 돈 없어도 엄마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지금은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졌어요. 영자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다. 선영 씨, 그럼 제가 잘한 거예요? 당연하죠. 영자 씨, 좋은 엄마라는 게 뭔지 아세요? 뭐죠? 자식을 위해서 순교하는 게 아니라 자식이 독립적인 어른이 되도록 돕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는 거고요. 그 말이 영자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근데 영자 씨,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아들 생각만 하고 계실 건 아니죠? 글쎄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기를 위해서 뭔가 해보세요. 68년 살면서 정말 자기만을 위해 해본 게 있어요? 영자는 생각해봤다. 없었다. 항상 남편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였다.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시작하세요. 여행이라도 가보세요. 혼자요? 혼자가 어때서요? 저는 혼자 크루즈도 타고 라스베이거스도 가고 그래요. 크루즈요? 영자는 TV에서만 보던 크루즈를 떠올렸다. 크고 화려한 배, 맛있는 음식, 다양한 쇼. 재밌어요. 특히 혼자 가면 더 자유롭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그날 저녁 영자는 컴퓨터 앞에 앉아 크루즈 여행을 검색해봤다. 갈베스턴에서 출발하는 카리브해 크루즈가 있었다. 7박 8일, 1,200달러. 1,200달러면 데이빗이 한 달에 쓰는 돈보다 적네. 영자는 용기를 내어 예약 페이지를 클릭했다. 그런데 전화가 울렸다. 데이빗이었다. 엄마. 목소리가 많이 달라져 있었다. 이전의 당당함 대신 조심스러움이 묻어났다. 왜? 엄마. 우리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집에 가도 돼. 무슨 이야기?
엄마가 말한 조건. 받아들일 생각이야. 영자의 심장이 뛰었다. 정말? 응. 수진이랑 진지하게 얘기했어. 우리가 너무 안일했던 것 같아. 1시간 후 데이빗이 혼자 왔다. 수진은 집에서 제이슨을 돌보고 있다고 했다. 엄마 앉아. 데이빗이 소파에 앉으며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게 뭐야? 우리 가계부야. 수진이가 지난 일주일 동안 정리했어. 영자가 봉투를 열어보니 엑셀로 인쇄된 표가 들어있었다. 수입과 지출이 자세히 적혀 있었다. 엄마 말이 맞았어. 우리 수입의 거의 2배를 쓰고 있었어. 그 차이를 엄마가 메워주고 있었고, 영자는 표를 천천히 봤다. 매달 데이빗 가족의 수입은 $4,500, 지출은 $7,800였다. 차액 $3,300를 영자가 부담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일단 아파트부터 옮길 거야. 지금 렌트가 $2,800인데 $1,800짜리로 옮기려고 해. 좀 멀어지긴 하지만. 그리고 차도 팔 거야. 할부금이 월 $450인데 중고차로 바꿔서 할부금을 없앨 거야. 수진이는 뭐라고 해? 처음엔 싫어했어. 친구들 앞에서 체면이 깎인다고. 근데 내가 확실히 얘기했어. 더 이상 엄마 돈으로 체면 차리지 말자고. 영자는 아들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놀랐다. 35년을 살면서 이렇게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모습은 처음이었다. 그럼 진짜 2년 동안 내 도움 없이 살 수 있어? 할 수 있을 거야. 수진이도 주말에 파트타임 일하기로 했어. 간호보조일인데 시간당 $15야. 그래.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데이빗이 눈물을 글썽였다. 35살까지 엄마한테 의존하고 살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그것도 모자라서 ATM이라고 하고. 됐어. 이제 알았으니까. 엄마도 미안해. 너를 너무 어린애 취급했나 봐. 독립할 기회를 안 줬나 봐. 데이빗이 고개를 들었다. 아니야, 엄마. 기회는 있었어. 내가 안 한 거야. 쉬운 길만 택한 거지. 영자는 30년 만에 아들의 진짜 어른 같은 모습을 보았다. 그럼 이제 정말 시작이야. 힘들 텐데 괜찮아. 괜찮아. 오히려 설레어.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어떤 건지 궁금해. 데이빗이 돌아간 후 영자는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다. 크루즈 예약 페이지가 그대로 떠 있었다. 이제 정말 나를 위해 써도 되겠다. 영자는 용기를 내어 예약 버튼을 눌렀다. 갈베스턴 크루즈 7박 8일, 4달 15일 출발. 예약이 완료되자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두려우면서도 설렜다. 6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자기만을 위한 여행이었다. 그날 밤 선영에게 전화했다. 선영 씨, 크루즈 예약했어요. 정말요? 잘했어요. 언제 가세요? 다음 달 15일이요. 7박 8일. 와, 좋겠다. 처음이죠? 네, 처음이에요. 근데 좀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요? 혼자 가는 게. 그리고 돈 쓰는 게. 선영이 웃었다. 영자 씨, 68년 살면서 자기 돈으로 자기를 위해 여행 한 번 가는 게 뭐가 무서워요? 당당하게 가세요. 그럴까요? 그럼요. 그리고 크루즈에서는 같이 여행 온 사람들끼리 금방 친해져요. 외롭지 않을 거예요. 전화를 끊은 후 영자는 거울 앞에 섰다. 김영자, 이제 진짜 시작이야. 내가 주인공인 인생. 거울 속에 68세 여인이 처음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날 밤 영자는 가장 편안하게 잠들었다. 꿈에서는 푸른 바다 위에 하얀 배가 나타났다. 그 배 위에서 영자는 바람을 맞으며 자유롭게 웃고 있었다. 2주 후 크루즈를 떠나기 전날 밤. 데이빗이 새 아파트로 이사를 마쳤다는 연락이 왔다. 엄마, 새 집 어때? 사진을 보내왔다. 이전보다 작고 오래됐지만 깨끗했다. 좋아 보인다. 엄마 크루즈 잘 다녀와. 그리고 사랑해. 마지막 말에 영자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데이빗이 돈 이야기 없이 사랑한다고 말한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다. 나도 사랑해. 힘들면 언제든 전화해. 하지만 돈 달라는 전화는 하지 마. 알겠어, 엄마.
약속해. 그날 밤 영자는 새 유언장 초안을 다시 읽어봤다. 생애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가 담긴 문서였다. 침대에 누우며 생각했다. 앞으로 2년 동안 데이빗 가족이 정말 독립할 수 있을까? 아니면 며칠 후에 다시 찾아와서 용서를 빌까? 어쨌든 영자는 더 이상 ATM이 아니었다. 이제는 존중받아야 할 한 사람, 김영자였다. 일주일이 지났다. 데이빗 가족으로부터는 연락이 없었다. 영자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조용한 시간이 필요했다. 토요일 오전 뒷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옆집 박선영이 담장 너머로 말을 걸었다. 영자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선영은 62세로 영자보다 6살 어렸다. 남편을 3년 전에 먼저 보낸 과부였다. 한국에서 왔지만 이민 2세대라 영어도 자유로웠다. 그냥 전향요, 선영 씨. 혹시 데이빗 일 때문에 힘드시죠? 영자가 놀랐다. 어떻게 아세요? 한인 사회가 워낙 좁잖아요. 소문 들었어요. 영자의 얼굴이 붉어졌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선영이 담장을 넘어왔다. 집으로 들어가서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해요. 두 사람은 영자에 부엌에 앉았다. 선영이 입을 열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영자 씨가 너무 과격하다. 아들을 너무 몰아붙인다고 했어요. 영자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하지만 김 권사님이 진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ATM 소리를 들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 반응이 확 바뀌었어요. 어떡해요? 그럼 당연하지. 나라도 그랬을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나이 드신 여자분들은 다 영자 씨 편이에요. 영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영자 씨, 제가 먼저 경험했어서 하는 말인데. 잘하셨어요. 선영 씨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선영이 쓴웃음을 지었다. 제 딸이 서울에 있거든요. 결혼하고 애 둘 낳고. 남편 돌아가신 후에 딸이 계속 돈 달라고 하더라고요. 손자 학원비, 사교육비. 한 달에 2,000달러씩. 맞네요. 처음엔 저도 기뻤어요. 딸이 저를 필요로 한다는 게. 외로웠거든요.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딸이 저를 사랑해서 전화하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전화한다는 걸.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 깨달으셨어요? 작년 제 생일이었어요. 딸한테 전화했는데 엄마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하고 끊더라고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전화가 왔어요. 돈 달라고. 어떻게 하셨어요? 영자 씨처럼 딱 끊었어요. 앞으로는 특별한 일 있을 때만 도와주겠다. 매달 보내는 용돈은 끝이라고. 딸이 뭐라고 했어요? 처음엔 화내고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한 달 동안 전화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게 그 후에 진짜 안부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영자의 눈이 밝아졌다. 정말요? 네. 돈 없어도 엄마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지금은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졌어요. 영자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다. 선영 씨, 그럼 제가 잘한 거예요? 당연하죠. 영자 씨, 좋은 엄마라는 게 뭔지 아세요? 뭐죠? 자식을 위해서 순교하는 게 아니라 자식이 독립적인 어른이 되도록 돕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는 거고요. 그 말이 영자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근데 영자 씨,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아들 생각만 하고 계실 건 아니죠? 글쎄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기를 위해서 뭔가 해보세요. 68년 살면서 정말 자기만을 위해 해본 게 있어요? 영자는 생각해봤다. 없었다. 항상 남편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였다.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시작하세요. 여행이라도 가보세요. 혼자요? 혼자가 어때서요? 저는 혼자 크루즈도 타고 라스베이거스도 가고 그래요. 크루즈요? 영자는 TV에서만 보던 크루즈를 떠올렸다. 크고 화려한 배, 맛있는 음식, 다양한 쇼. 재밌어요. 특히 혼자 가면 더 자유롭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그날 저녁 영자는 컴퓨터 앞에 앉아 크루즈 여행을 검색해봤다. 갈베스턴에서 출발하는 카리브해 크루즈가 있었다. 7박 8일,
$1,200. $1,200면 데이빗이 한 달에 쓰는 돈보다 적네. 영자는 용기를 내어 예약 페이지를 클릭했다. 그런데 전화가 울렸다. 데이빗이었다. 엄마. 목소리가 많이 달라져 있었다. 이전의 당당함 대신 조심스러움이 묻어났다. 왜? 엄마. 우리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집에 가도 돼. 무슨 이야기? 엄마가 말한 조건. 받아들일 생각이야. 영자의 심장이 뛰었다. 정말? 응. 수진이랑 진지하게 얘기했어. 우리가 너무 안일했던 것 같아. 1시간 후 데이빗이 혼자 왔다. 수진은 집에서 제이슨을 돌보고 있다고 했다. 엄마 앉아. 데이빗이 소파에 앉으며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게 뭐야? 우리 가계부야. 수진이가 지난 일주일 동안 정리했어. 영자가 봉투를 열어보니 엑셀로 인쇄된 표가 들어있었다. 수입과 지출이 자세히 적혀 있었다. 엄마 말이 맞았어. 우리 수입의 거의 2배를 쓰고 있었어. 그 차이를 엄마가 메워주고 있었고, 영자는 표를 천천히 봤다. 매달 데이빗 가족의 수입은 $4,500, 지출은 $7,800였다. 차액 $3,300를 영자가 부담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일단 아파트부터 옮길 거야. 지금 렌트가 $2,800인데 $1,800짜리로 옮기려고 해. 좀 멀어지긴 하지만. 그리고 차도 팔 거야. 할부금이 월 $450인데 중고차로 바꿔서 할부금을 없앨 거야. 수진이는 뭐라고 해? 처음엔 싫어했어. 친구들 앞에서 체면이 깎인다고. 근데 내가 확실히 얘기했어. 더 이상 엄마 돈으로 체면 차리지 말자고. 영자는 아들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놀랐다. 35년을 살면서 이렇게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모습은 처음이었다. 그럼 진짜 2년 동안 내 도움 없이 살 수 있어? 할 수 있을 거야. 수진이도 주말에 파트타임 일하기로 했어. 간호보조일인데 시간당 $15야. 그래.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데이빗이 눈물을 글썽였다. 35살까지 엄마한테 의존하고 살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그것도 모자라서 ATM이라고 하고. 됐어. 이제 알았으니까. 엄마도 미안해. 너를 너무 어린애 취급했나 봐. 독립할 기회를 안 줬나 봐. 데이빗이 고개를 들었다. 아니야, 엄마. 기회는 있었어. 내가 안 한 거야. 쉬운 길만 택한 거지. 영자는 30년 만에 아들의 진짜 어른 같은 모습을 보았다. 그럼 이제 정말 시작이야. 힘들 텐데 괜찮아. 괜찮아. 오히려 설레어.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어떤 건지 궁금해. 데이빗이 돌아간 후 영자는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다. 크루즈 예약 페이지가 그대로 떠 있었다. 이제 정말 나를 위해 써도 되겠다. 영자는 용기를 내어 예약 버튼을 눌렀다. 갈베스턴 크루즈 7박 8일, 4달 15일 출발. 예약이 완료되자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두려우면서도 설렜다. 6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자기만을 위한 여행이었다. 그날 밤 선영에게 전화했다. 선영 씨, 크루즈 예약했어요. 정말요? 잘했어요. 언제 가세요? 다음 달 15일이요. 7박 8일. 와, 좋겠다. 처음이죠? 네, 처음이에요. 근데 좀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요? 혼자 가는 게. 그리고 돈 쓰는 게. 선영이 웃었다. 영자 씨, 68년 살면서 자기 돈으로 자기를 위해 여행 한 번 가는 게 뭐가 무서워요? 당당하게 가세요. 그럴까요? 그럼요. 그리고 크루즈에서는 같이 여행 온 사람들끼리 금방 친해져요. 외롭지 않을 거예요. 전화를 끊은 후 영자는 거울 앞에 섰다. 김영자, 이제 진짜 시작이야. 내가 주인공인 인생. 거울 속에 68세 여인이 처음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날 밤 영자는 가장 편안하게 잠들었다. 꿈에서는 푸른 바다 위에 하얀 배가 나타났다. 그 배 위에서 영자는 바람을 맞으며 자유롭게 웃고 있었다. 2주 후 크루즈를 떠나기 전날 밤. 데이빗이 새 아파트로 이사를 마쳤다는 연락이 왔다. 엄마, 새 집 어때?
사진을 보내왔다. 이전보다 작고 오래됐지만 깨끗했다. 좋아 보인다. 엄마 크루즈 잘 다녀와. 그리고 사랑해. 마지막 말에 영자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데이빗이 돈 이야기 없이 사랑한다고 말한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다. 나도 사랑해. 힘들면 언제든 전화해. 하지만 돈 달라는 전화는 하지 마. 알겠어, 엄마. 약속해. 크루즈에서 돌아온 영자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일주일 동안 카리브해의 푸른 바다를 보며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보낸 것이다. 배 위에서 만난 70대 할머니들과 함께 웃고 쇼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를 깨달았다. 공항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우버 안에서 핸드폰을 켰다. 데이빗에게서 온 메시지들이 여러 개 있었다. 엄마, 잘 도착하셨어요? 사진 좀 보내주세요. 이사 잘 마쳤어요. 집 사진 보내드릴게요. 수진이가 파트타임 첫날 잘 마쳤어요. 제이슨이 할머니 보고 싶다네요. 돈 달라는 메시지는 단 하나도 없었다. 집에 도착하니 현관 앞에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다. 쪽지가 붙어 있었다. 엄마, 여행 잘 다녀오세요. 저희 힘으로 산 첫 번째 선물이에요. 데이빗, 수진, 제이슨. 영자는 화분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가며 웃음이 났다. $30도 안 되는 작은 화분이었지만 지금까지 받은 어떤 선물보다 의미가 있었다. 다음 날 오전 데이빗이 제이슨과 함께 찾아왔다. 수지는 주말 파트타임 일을 하러 간다고 했다. 할머니. 제이슨이 달려와 안겼다. 우리 제이슨,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할머니, 배에서 뭐 했어요? 영자는 크루즈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수영장에서 아쿠아 댄스를 배운 것, 뷔페에서 랍스터를 처음 먹어본 것, 같은 배에 탄 일본 할머니와 친구가 된 것. 할머니 진짜 멋있어요. 제이슨이 박수를 쳤다. 데이빗도 신기한 표정으로 들었다. 엄마, 정말 혼자 갔는데도 재밌었어? 재밌었지. 오히려 혼자라서 더 자유로웠어. 아무도 눈치 안 보고. 엄마가 이렇게 활발한 분인 줄 몰랐어. 영자는 쓴웃음을 지었다. 나도 몰랐어. 68년을 살았는데. 데이빗이 고개를 숙였다. 엄마, 우리 때문에. 엄마 자신을 찾을 기회를 못 가졌네요. 이제라도 찾으면 되지. 오후에는 새 아파트를 보러 갔다. 이전 아파트보다 작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수진이 직접 페인트 칠을 다시 하고 중고 가구들을 예쁘게 배치해 놓았다. 어때요, 엄마? 좋아. 작지만 따뜻해 보여. 처음엔 창피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괜찮아요. 오히려 관리비도 적고 청소하기도 편하고. 수진이 오후에 일을 마치고 왔다. 간병인 유니폼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이 밝았다. 어머님, 여행 어떠셨어요? 좋았어. 수진아, 일은 어때? 생각보다 괜찮아요. 힘들긴 하지만. 제 돈으로 제가 뭔가 살 수 있다는 게 좋아요. 영자는 며느리의 달라진 모습을 보며 놀랐다. 예전에 당당함 대신 겸손함이 있었고 작은 것에도 감사해야 하는 모습이 있었다. 저녁을 함께 먹으며 데이빗이 말했다. 엄마, 우리 정말 2년 동안 독립해서 살아볼게요. 그리고 데이빗이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했다. 그 후에도 예전처럼 돌아가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왜?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의존하면 엄마도 못 사시고 우리도 성장 못하고. 영자는 가슴이 뭉클했다. 아들이 진정한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다. 한 달 후 영자는 콜먼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방문했다. 김 여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좋아요. 유언장을 조금 수정하고 싶어요. 어떻게요? 아들이 정말 독립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건을 조금 완화하고 싶어요. 영자는 새로운 계획을 설명했다. 1년 독립하면 20%, 2년 독립하면 40%, 5년 독립하면 60%를 상속하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여전히 자선단체와 언니에게. 더 관대해지셨네요. 아들이 변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희망이 있어요. 3개월이 지났다. 데이빗 가족은 정말로 독립적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가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조언을 구하러 왔지만 돈을 달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영자도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한 달에 한 번씩 선영과 함께 여행을 다녔다. 샌안토니오 강 투어, 오스틴 음악 축제, 댈러스 미술관. 68년을 살면서 몰랐던 텍사스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있었다. 교회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처음엔 영자를 냉정한 어머니라고 수군거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현명한 어머니라고 말했다. 비슷한 고민을 가진 다른 어머니들이 영자에게 조언을 구하러 오기도 했다. 영자 집사님, 저희 아들도 30살인데 아직도 용돈 달라고 해요. 어떻게 하셨어요? 단호하게 하세요. 단 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하는 거라는 걸 보여주세요. 6개월이 지났다. 데이빗이 승진 소식을 가지고 왔다. 엄마, 팀장으로 승진했어요. 정말? 축하해. 월급이 $500 올라요. 이제 좀 더 여유로워질 것 같아요. 좋구나. 그런데 월급 올랐다고 지출을 늘리지 마. 저축해야지. 네, 알고 있어요. 제이슨 대학 자금 모으려고요. 영자는 아들이 미래를 계획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했다. 1년이 지났다. 콜먼 변호사가 전화했다. 김 여사님, 약속하신 1년이 되었네요. 유언장을 수정하시겠어요? 네. 약속대로 20%를 아들 몫으로 늘려주세요. 영자는 데이빗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저는 상속보다 더 중요한 걸 얻었어요. 뭐? 자립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요. 그리고 엄마를 진짜로 존경하는 마음. 2년이 지났다. 데이빗 가족은 이제 완전히 안정되었다. 수진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제이슨은 공립학교에서 우등상을 받았다. 영자는 70세 생일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조촐한 파티를 열었다. 데이빗이 직접 만든 케이크와 수진이 준비한 한정식이 식탁에 올라왔다. 할머니, 소원 빌어요. 제이슨이 초를 가리키며 말했다. 영자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다. 우리 가족이 서로 존중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초를 끄고 나서 데이빗이 선물을 내밀었다. 엄마, 이거 저희가 번 돈으로 산 거예요. 작은 상자를 열어보니 금목걸이가 들어있었다. 엄마, 70년 동안 고생하셨어요. 특히 저희 때문에. 이제는 정말 행복하게 사세요. 영자는 목걸이를 목에 걸었다. 무겁지 않았지만 의미가 깊었다. 그날 밤 혼자 뒷마당에 나가 별을 보며 영자는 생각했다. 30년 전 이 땅에 발을 디딜 때의 꿈들. 아들을 성공시키겠다는 꿈, 좋은 어머니가 되겠다는 꿈. 그 꿈들이 어떻게 왜곡되어 자신을 ATM으로 만들었는지. 하지만 이제는 다른 꿈이 있었다. 존중받는 어머니로 살아가는 꿈, 자신만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꿈. 철수야, 나 잘하고 있지? 하늘의 남편에게 말을 걸었다. 바람이 불어와 대답하는 것 같았다. 영자는 집 안으로 들어가 거울 앞에 섰다. 70세의 얼굴이지만 눈빛은 2년 전보다 훨씬 밝았다. 나는 김영자야. ATM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하란 사람. 거울 속에 자신에게 말하며 영자는 웃었다. 다음 날 아침 데이빗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존경해요. 영자는 문자를 보며 눈물이 났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라 행복한 눈물이었다. 2년간의 조건부 관계는 끝났지만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다. 돈이 아닌 사랑과 존중을 바탕으로 한 진짜 가족 관계. 영자는 달력을 보며 다음 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알래스카 크루즈를 가볼까 생각했다. 70세. 아직 늦지 않았다. 창밖으로 텍사스의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다. 영자는 햇살을 받으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다. 더 이상 누군가의 ATM이 아닌 김영자로서의 하루를. 73세가 된 영자는 이제 오스틴 한인 사회에서 지혜로운 어른으로 통했다. 비슷한 문제를 가진 부모들이 찾아와 조언을 구했고 영자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도움을 주었다. 데이빗은 이제 완전히 독립된 성인이 되었다. 가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조언을 구하러 왔지만 경제적으로는 전혀 의존하지 않았다. 오히려 영자의 생일이나 기념일에는 직접 번 돈으로 선물을 하곤 했다.
제이슨은 12세가 되어 할머니와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아이로 자랐다. 할머니는 우리 가족의 영웅이라고 말할 정도였다. 영자는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여행을 다닌다. 때로는 혼자, 때로는 친구들과 함께. 70대의 삶이 이렇게 풍성할 수 있다는 것을 매일 발견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자가 이제 진정으로 존중받는 어머니가 되었다는 것이다. 돈 때문이 아닌 그 자체로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다. 가끔 데이빗이 말한다. 엄마, 그때 카드를 막아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그게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철없는 채로 살았을 거예요. 영자는 그럴 때마다 대답한다. 나도 고마워. 너희 때문에 나 자신을 찾을 수 있었다.